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필요 충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좀 복습을 좀 해야겠죠. 무엇을 복습하냐면 일단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일단 꼭 기억해야 될 게 P이면 Q이다. 이게 참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일 때 핵심입니다. 이게 참일 때 이 친구가 이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친구가 Q라는 녀석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아직도 이게 조금 어렵다면 이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이게 성립한다면, 다시 말하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요게 성립한다면, 이 두 개가 참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거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제 요렇게 이게 참이라면, 다시 말하면 진리집합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혹은 이제 반대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나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P랑 Q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알겠죠? 혹은 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면 이제 P와 Q의 포함 관계가 이런 식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채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가 실수일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라고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다? P와 Q의 포함 관계를 알아야 돼요. 포함 관계. 과연 P랑 Q랑 어떤 걸까라는 거죠. 근데 기준이 P는 Q이기 위한이니까 P랑 Q를 이렇게 써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X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컴퓨터로는 이걸 이제 X제곱이라고 해요. X제곱은 4입니다. 그러면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뭡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겠죠? 그죠? 또 Q라는 친구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2예요. 그럼 P와 Q의 포함 관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 화살표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 보이죠?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필요 조건이다. 여러분들이 이 포함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P는 0이래요. P는 0, X는 0. 그리고 Q라는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x로 묶으면 x 빼기 5는 0이니까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는 0하고 5예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q가 더 많아요. 그죠? 혹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충분 조건. 아시겠나요? 저는
요걸 또 많이 쓰긴 합니다만 이제 요걸 보면서도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모이면 모이다. 이제 이게 참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속해지는 부분이 충분 조건, 이게 필요 조건.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역으로 나오죠.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이것일 때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포함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파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란색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이거랍니다. 빨간색이래요. 필요 조건이 빨간색이래요. 필요 조건이 빨간색. 그럼 난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이제 눈치챈 겁니다. 아, 필요 조건이니까 파란색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빨간색이래요. 그럼 필요 조건 아까 말했죠. 요걸로 얘기한 겁니다. 필요 조건이 저쪽에 있어야 돼요. 필요 조건이.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가 나온 거죠. 아, 요런 느낌이구나. 포함 관계가. 요런 느낌이네. 요런 느낌이라는 걸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실 끝났죠. 포함 관계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좀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도록 하죠. 6이고요. A가 대체 어때야 됩니까? A가 예를 들어서 3이면 됩니까? 3이면 안 되죠. 그죠? 부분집합이 속하지 않으니까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쌤 저는 그럼 A1로 하겠습니다. 1도 괜찮죠? 1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답이 아니죠. 왜냐면 A가 최대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물론 1이어도 요 상황은 참이 돼요. 그죠? 1이어도 참이 됩니다만 우리는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어디다 6부터 A가 뭐가 되고 싶다?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가 되면 좋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이제 모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이거다 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했던 문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죠. 문제가 깁니다. PQ가 모두 R의 충분 조건, S는 R의 필요 조건, Q는 S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라고 나왔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포함 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는데 그 포함 관계를 지금 저랑 같이 또 연습을 하는 거죠. 이해되죠? PQ가 모두 R의 충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P랑 Q가 R의 충분 조건이랬으니까 요런 느낌인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좀 이제 다르게 써도 되겠죠? 모두 두 개가 모두 R의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S는 R의 필요 조건이래요. S가 그죠? R의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S가 필요 조건이니까 이쪽에 있어야지. S가 R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Q는 S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Q는 또 Q가 S의 필요 조건, Q라는 친구가 S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포함 관계구나 라는 거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P와 Q의 포함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포함 관계가 어떤지 알아봐야 되는데 힌트를 좀 조합하면 이렇게 되면은 S, 그죠? 이렇게 되면은 Q라는 게 힌트가 되네요. 좀 이게 이 써놓은 거를 다 짬뽕해서 쓰니까, 그죠? 그럼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요. P, 샤샤샥, Q 이런 관계예요. 그럼 답 나왔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세 문제를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보았어요. 저와 함께. 그런데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뭐였다? P와 Q가 있는데 어떤 게 포함을 하는지 마는지. 그죠?
혹은 반대로는 이제 무엇이 무엇의 필요 조건입니다. 무엇이 무엇의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게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필요 충분 문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